조선 공중비사. 궁녀들의 문제가 정쟁의 씨앗이 된 홍수의 변. 궁녀들은 흔히 붉은 옷소매를 뜻하는 홍수로 불렸는데, 궁녀들 중 나인들은 옷소매의 끝동에 자주색 물을 들이고 상궁들은 남색 물을 들인 바 홍수는 주로 전자를 가리켰습니다. 조선 숙종대에 일어난 홍수의 변도 궁녀들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인조의 손주이자 인평대군의 아들인 복창군, 이정, 복성군 이남, 복평군 이연, 즉 삼복형제가 궁녀와 연분을 맺고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효종은 삼복형제를 몹시 총애했고 현종도 사촌들인 이들을 동기간처럼 대한 덕분에 삼복형제는 궁궐을 어렵지 않게 출입할 수 있었고 궁녀들과도 깊은 교분을 쌓았습니다. 얼핏 보면 홍수의 변은 왕족이 궁녀를 건드린 단순한 사건 같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힌 당쟁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숙종 1년인 1675년 3월 12일 숙종의 외조부인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차자를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당시 숙종의 나이는 15세였고 즉위한 지 불과 7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해 수렴청정을 받지 않고 친정을 해서 모후인 명성왕후 김씨의 간섭이 심했는데 심지어 편전 옆에 자리를 마련하고 신하와 임금이 나누는 말을 엿듣고 정사에 관해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했습니다. 서인 세력이었던 친정 집안을 비호하기 위해서였는데 당시 남인들은 이를 두고 극렬히 비판했습니다. 숙종은 남인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모후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명성왕후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우명이 차자를 올려 삼복형제를 고발한 것입니다. 김우명이 삼복형제를 고발한 이유는 그들이 숙종의 신임을 받는 데다 남인들과 친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삼복형제가 남인 출신인 외숙 오정위와 오정창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남인만 가까이 한 것은 아니었는데 삼복형제 중 복창군은 김우명의 조카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우명도 한때 남인들과 친했는데 서인이었지만 영수였던 송시열과 권력을 다투는 사이였기 때문에 남인들과 손잡고 송시열을 견제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복창군이 김우명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했으나 사사로이 국정에 개입하던 명성왕후가 남인들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리자 김우명도 남인들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삼복형제를 공격했습니다. 김우명의 차자에 따르면 삼복형제가 궁녀를 건드리기 시작한 시기는 현종 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세 형제 중 복성군은 여인에게 관심이 적은 대신 술을 즐기는 쪽이었고 복평군과 복창군이 나인 김상업과 귀래를 함부로 건드려 임신시켰는데 김상업은 군기시의 서원 김희선의 딸이었고 귀래는 내수사의 비자였습니다. 숙종은 즉시 영의정 허적과 오정위 등을 불렀는데 허적은 삼복형제와 나인들의 일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승지 정중희는 궁궐 내부의 일이므로 외신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숙종이 김우명이 올린 차자의 내용이 사실이며 삼복형제 중 관련된 사람은 복창군과 복평군이라고 하자 허적이 궁녀의 소재를 물었고 숙종은 김우명이 거론한 나인들은 이미 출궁했다고 답했습니다. 허적은 복창군과 복평군이 실제로 궁녀들에게서 자식을 얻었는지를 물었는데 숙종이 그럴 것이라고 하자 그 말에 기초하여 승지 정중희가 교지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걸 옆에서 보고 있던 삼복형제의 외숙 오정희는 엎드려 탄식하며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날 죄인 4명을 신문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복평군과 복창군 형제와 나인 김상업은 의금부에서 잡아가뒀으나 내수사의 종인 귀래는 찾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귀래는 이미 명성왕후가 끌고 가 매질하며 신문하던 중이었습니다. 의금부에서 4사람을 신문했으나 아무도 자백하지 않았는데 관례에 따라 이들을 문초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숙종은 내용이 애매한 사건이므로 모두 놓아주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실록 편찬을 맡은 사관은 이때 임금은 감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처분했고 판부도 임금에게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관은 분명 서인이었을 것인데 당시의 처분이 숙종의 뜻이 아니라 남인 혹은 삼복형제와 밀접했던 궁인들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숙종은 그들을 풀어줬는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3월 14일 밤 숙종은 김우명을 비롯해 영의정 등 주요 대신들을 대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 삼복형제의 외가 친척인 오정위와 오시수는 오지 않았는데 부름을 받은 신하들은 승지 정중희의 안내를 받아 야대청에 들어섰습니다. 야대청은 왕이 밤에 대신들을 만나는 곳으로
임금이 문짝을 치우고 남쪽을 향해 앉는 것이 일반적인데 웬일인지 문을 치우지 않고 마루 밖 동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자리는 왕의 시중을 드는 두 환관 아래의 서쪽을 향해 마련되었고 시간이 늦어 촛불이 밝혀졌고 제신들이 마루 아래 동쪽으로 향하여 엎드렸는데 괴이하게도 문 안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성왕후가 안쪽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대신들을 부른 것은 임금이 아니라 대비였는데 명성왕후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신들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하자 숙종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간의 일을 잘 모르므로 모후께서 복평군 형제의 일을 말하고자 여기 나오셨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동이니 신들은 아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비께서 하교하시려는 일이라면 신들이 들어야 마땅하지만 전하께서 안에 들어가셔서 울음을 그치시도록 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대신들은 아래에 앉아있던 대신들 자리로 내려가 엎드린 채 기다렸는데 숙종이 문 안으로 들어가자 이내 명성왕후는 울음을 그치고는 복창군, 복평군 형제와 김상합과 귀래의 일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현종은 복창군 형제를 무척 총애하여 궁녀를 범한 죄가 있는데도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며 고민하던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숙종은 어려서 정황을 잘 모르기에 대비가 복창군 형제를 모함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비였던 효종 비인선 왕후가 숨을 거두자 복창군과 복평군이 궐 안에 들어와 상사를 돌봤는데 이때 복창군과 김상업이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명성왕후는 병을 앓고 있어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김상업이 복창군을 대하는 태도가 수상하여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명성왕후가 상궁을 시켜 김상업의 행동을 살피는 와중에도 복창군은 툭하면 궁에 들어와 김상업을 찾곤 했고 이후 김상업이 병을 핑계로 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종이 그 사실을 알고 복창군과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 염려하며 김상업을 빨리 불러들이라고 명했으나 김상업은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김상업은 비로소 대궐로 돌아왔는데 명성왕후는 대비가 되어 숙종에게 복창군의 일을 거론했지만 숙종은 어릴 때 함께 지낸 정 때문에 죄가 명백한데도 그들을 용서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즉각 김상업을 불러 신문했고 김상업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뒤이어 명성왕후는 귀래와 복평군의 관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래와 복평군의 일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나 더러운 소문이 많다. 내가 지난 봄의 병으로 거의 죽어갈 때 상황도 병이 나서 나의 치료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상황은 복창군 형제를 불러 나의 병 상태를 알아보게 했다. 복평군은 늘 궐 안에 머무르며 차를 마셨고 차를 마신 뒤에는 종지를 남겨뒀다가 귀래가 오면 이렇게 말했다. 번번이 차를 찾으면 어째서 내가 직접 가져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고 희롱했으며 급기야 강제로 회상전 월랑에서 몰래 만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상황도 아는 일이다. 명성왕후의 말을 들은 명의정 이하의 신하들은 네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약조하고 그에 따라 승지 정중위가 교지를 작성했습니다. 대신들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냐고 묻자 명성왕후는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먼 곳에 유배시키는 것이 옳겠다고 했고 숙종도 사형은 내리되 형을 감면하여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남인 세력인 부자 홍원이 복창군 형제를 치죄하는 일에 명성왕후가 관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려 대비의 월권을 꼬집었습니다. 20일 후에는 이하진이 경연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서인 김수항은 네 사람을 의금부에 넘겨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남인과 서인의 논쟁은 수개월간 이어졌는데 숙종은 결국 남인의 손을 들어줘 같은 해 9월 16일 숙종은 복창군과 복평군을 방면하고 그들을 다시 등용하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숙종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남인들의 힘이 컸지만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환관 김영과 조이맹, 상궁 윤씨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창군 형제와 친분이 두터웠는데 숙종이 세자였을 때 복창군 형제가 늘 동궁에 놀러와 함께 지내며 내관들과도 친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상궁 윤씨는 복창군 형제를 키운 부모였기에 정이 남달랐는데 두 내관과 상궁 윤씨는 남인들과 친분이 두터워 어린 숙종이 남인 편을 들게 만드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상궁 윤씨는 복창군 형제가 옥에 갇히자 임금 앞에 나와 어찌하여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서인 출신의 사관들은 내관과 상궁들이 합세하여 복창군 형제가 풀려났다고 실록에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홍수의 변은 남인과 서인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남인 쪽의 선복창군 형제와 서인 출신인 명성왕후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데, 숙종은 명성왕후가 아닌 복창군 형제의 편을 들었고 왕과 대비의 힘겨루기로 비화했습니다. 그러나 명성왕후의 뜻에 따라 유배형에 처해진 복창군 형제가 불과 6개월 만에 방면되어 등용되면서 대비의 입지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홍수의 변에서 남인들이 승리한 셈이지만 복창군 형제에 대한 서인들의 공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종 6년인 1680년 4월 김우명의 조카 김석주가 앞장서서 허적에 서자 허견에게 역무 혐의를 씌웠고 허견과 친분이 있던 복창군과 복성군을 역도로 몰았습니다. 이런 서인의 반격으로 허견은 능지처참되고 복창군과 복성군은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허견의 아버지 허적은 뼈슬에서 쫓겨나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복평군은 형들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되었으며 삼복 형제를 돕고 남인 편에 섰던 헌관 조희맹도 유배되었는데, 이로써 남인이 대거 몰락하고 서인이 조정을 장악했으니 이 사건을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서인 입장에서는 홍수의 변으로 시작한 남인들에 대한 공격을 경신환국을 통해 대승으로 이끈 셈입니다. 그 와중에도 환관 김현과 상궁 윤씨는 무사했는데, 서인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은 김현은 숙종 14년인 1688년 비리에 연루되어 유배당하고 이듬해에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이로써 홍수의 변으로 시작된 남인과 서인의 치열한 싸움은 서인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궁녀들의 문제가 정쟁의 씨앗이 된 홍수의 변이었습니다.